자, 채널 제네시스 박에서 진행하는 유튜브 초대석입니다. 지난번 박원갑 위원님에 이어서 오늘은 세비티님, 투자자이자 유튜버이자 강사이자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책이 신간이 나왔어요. 네, 네. 이게 바로 이건데. 네. 오늘 그 오프라인 서점에서 풀린 아주 그 따끈따끈한 네. 책입니다. 세비치의 1일 1 부동산 투자 인력. 1년 만에 확 바뀌는 당신의 경제 습관이라고 해서 이제 21세기 북스에서 나왔고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네, 네. 또 언제 이렇게 책을 쓰셨어요? 네. 계속 고민하다가 네네네. 그래도 두 번째 책도 제안이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네네네.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 네네네.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네.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왜 이런 제안이 안 오는지 참 제안이 오면 저도 좀 잘할 수 있는데. 네. 자, 어쨌든 오늘은 그 세비티님 모시고 우리 라이브로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제가 좀 질문도 좀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도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 이렇게 2개 정도 시간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본인 소개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 그리고 재테크 전략 공개. 네. 세비팀만의 재테크 전략 공개. 그래서 네. 여러분들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본인 소개는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인데, 간단하게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에 빛나는 희망이 되고 싶은 닉네임을 쓰고 있는 세비티라고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을 딱 한 줄로 말씀드리면, 저를 스쳐가는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 드리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부동산 교육도 하고 있고요. 1인 기업가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쳐만 가도 부자가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그 스쳐만 가지 않고 같이 네. 스테이하면 어떻게 되나요? 더 부자가 됩니다. 네네네. 조금 지금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더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원래 제가 예전에 네. 한 15년 정도 공무원으로 네. 이제 일을 했었어요. 네. 일을 하다가 이제 퇴사를 하고 네.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부동산 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책도 지금 이번에 제가 2번째 책인데 네. 책을 쓴 또 작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어서 또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1인 기업가로 어떻게 보면 계속 좀 살고 있고 계속 그렇게 좀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네. 가장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어떤 겁니까? 주력은 아무래도 부동산 교육을 지금 가장 좀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비티님만의 어떤 네. 부동산 경험이라든가 교육을 네. 받고 싶다면 뭐 유튜브로 보면 되는 건가요? 제가 현재는 그 푸릉 사이트에서 그렇죠. 네. 이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푸릉 사이트로 이렇게 와주시면 됩니다. 네. 요즘에 네. 이제 뒤에 제가 한번 여쭤보겠지만 네, 네. 부동산 상황이 좀 그렇잖아요. 그쵸. 좀 어때요? 정말 좀 극과 극을 달리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정말 네네네. 관심이 많으셨어요. 근데 네네.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대출 금리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네. 심리가 정말 한 번에 이렇게 가라앉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부동산에 관심을 안 가지는 분들이 네.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따 당부 드리고 싶지만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좀 안타깝긴 합니다. 네, 자, 15년 동안 네, 조직 생활, 그죠. 네, 공무원을 하셨다고요? 네, 네. 혹시 어떤 그 업무인지 여쭤봐도 돼요? 업무는 제가 이제 공무원 중에서도 이렇게 직렬이 네. 좀 다양한데 저는 네, 네. 행정직이었어요. 아, 일반 행정직. 일반 행정직. 네. 네, 그래서 네, 일반 행정직은 좀 다양한 업무를 봐요. 뭐 체육 업무도 봤었고, 뭐 회계 네. 업무도 보고, 또 저희 뭐 이렇게 네. 주민센터에서 네. 그런 뭐 등본이나 이런 거 발급하는 뭐 일 민원 있잖아요. 그 그쵸? 대상하고. 뭐 전입신고를 받는다던가, 네, 네, 네. 아니면 환경 업무도 있어요. 네. 그런 거 되게 좀 다양하게 제가 여러 봤어요. 가지를 다 하셨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 가서 이 업무 보세요 하면 그걸 봐야 돼요. 네. 그러면은 뭐 특히 대부분 직장인이 그렇지만 저도 그랬고 직장 생활이라는 게 좀 조직이 있으니까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잖아요. 네. 게다가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네, 네. 뭐 근속도 더 길고 나중에 연금도 좀 많이 나올 거고 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막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만두고 독립을 하셨는데 네. 계기가 있습니까? 그쵸. 근데 저는 계속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네. 처음에는 네. 이제 여기가 제 첫 직장이었어요. 네네. 좋은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되게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근데 계속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아. 항상 시키는 일을 제가 해야 되고 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러니까 뭐 인사를 발령을 낼 때도 그 종이 한 장에 의해서 네. 제가 가야 되는 거예요. 제 인생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종이 한 장에서 결정된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 뭔가 와닿는다. 네, 너무 싫었고 네. 결정적으로 또 제가 아이가 2명인데 네. 워킹맘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침마다 아이들이 출근하지 말라고 계속 울었어요. 아. 되게 첫째 아이가 되게 심했거든요. 네네네. 얘는 제가 올 때까지 우는 거예요. 오. 그 우는 애를 항상 떼놓고 출근을 하면 저도 마음이 너무 너무 아프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뭐 이 직장을 떠나면 아무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뭐 나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도 저희가 몰랐고 네네. 계속 그걸 참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누르고 눌렀는데 제가 이제 40이라는 딱 나이를 목전에 딱 두고는 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마흔 되기 직전에. 네, 직전에. 아, 이제 나이가 네, 나오는구나. 그때 이제. 제가 읽었던 네. 책이 더 해빙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아, 네네네. 알고 있죠.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저자분이 당당하게 딱 사표를 던지고 나가시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그 구절을 읽고 1시간이 넘게 울었어요. 어. 너무 내가 저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못하는 저분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서 그럼 나도 이 인생이라는 게 한 번밖에 없는데 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그때 퇴사 결심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됐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언제부터 이렇게 좀 준비를 했었어요? 나오기 전에. 그쵸. 본격적으로 준비한 거는 거의 3년 정도 된 것 같고. 3년 정도. 고민은 훨씬 그 전부터. 그쵸. 그 전부터. 근데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뭐 입사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쵸. 그때도 계속 나 그만두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네. 나는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나 여기 계속 붙어 있어야 돼. 계속 그렇게 또 누르고 눌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3년 정도 전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준비를 그쵸. 하셨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네네. 그럼 도대체 뭘 준비를 해야 되냐? 네네.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네네네. 자, 뭘 준비했습니까? 3년 동안. 3년 동안 네. 처음에는 네. 헛짓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헛짓? 네.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못 정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았거든요. 제가 예전에 김미경 강사님을 네네네네. 정말 존경했어요. 네네. 그래서 나는 김미경 강사님처럼 동기부여를 주는 그런 강사가 되고 싶다. 뭐 막연하게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네네. 새벽에 일어나서 그런 글을 많이 썼어요. 뭐 동기부여를 주고 싶은 그런 글을 제가 많이 썼어요. 네네. 근데 그렇게 노력을 해도 뭔가 확실한 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원하는 것도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알게 된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게 아니라 뭔가 이제 돈에 대한 결핍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제가 줄 수 있는 건 그때 부동산에 대한 거라는 걸 그때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때 또 결정적인 계기는 그때 제네시스 박님께서 신사임당님 채널에 출연을 하셨는데요. 그런가? 그때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네네네.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걸 선택해야 된다 하셨어요. 네. 그게 좋아하는 건 일이 되면 그게 싫어지는데 네. 잘하는 거는 내가 거기 더 시간을 들이면 더 잘하게 된다. 네네. 제가 그때 딱 그걸 듣고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좀 더 잘하는 게 뭘까? 네. 생각을 하니까 부동산이었어요. 뭐 제가 네. 부동산을 그렇게 되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조금은 제가 자신이 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럼 난 부동산을 가지고 내가 본격적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좀 결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네. 3년 정도 이제 부동산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나올 걸 했는데, 네. 그러면 그 전부터 부동산을 또 하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부동산 언제부터 했어요,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했던 게 2018년도부터 했어요. 2018년. 네. 그러면은 어디를 했습니까, 그때? 지역 나오면 딱 네. 나와. 제가 살았던 곳이 네. 대구니까 대구. 그냥 거기부터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네. 대구 분위기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대구 주변은 먼저 솔직히 그쵸. 앞마당 전략으로 앞마당 한 거죠. 전략, 그쵸.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전국을 이제 지금은 다 아시지만 네, 네. 이게 우리 들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렇게 강의도 하고 책도 낸 사람이지만 처음에는 어디를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쵸. 자, 일단 이렇게 잘하시는 분도 네. 앞마당부터 공략을 합니다, 그쵸. 여러분. 이거 그쵸. 꼭 기억하시고요. 자, 맞아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그 다음에 네. 제가 경기도로 갔죠. 경기도. 자, 왜 경기도예요? 밑으로 안 가고?
뭔가 그때는 네네. 위로 가야 된다 생각했던 위로 것 같아요. 가야 된다. 제가 지방에 사니까 네. 뭔가 이쪽으로 가야지 더 좋은 거라 이런 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별거 없어요. 네, 별거 없어요. 그쵸. 네. 자, 계속 말씀해 주세요. 자, 그래서 경기도로 갔다. 네. 근데 그때는 계속 좀 실패했어요. 왜냐면 제가 경기도에 가서 아파트를 본 게 아니라 네네네. 오피스텔을 제가 분양을 받은 건데 잘못한 좀 왜 그랬을까?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부담이 적어서 소형이었고 뭔가 여기 호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호재만 믿었죠. 아 여기 뭐 GTX가 들어온다 뭐 하고 뭐 여기 뭐 백화점도 들어온다 하고 그런 게 솔깃솔깃한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은 하나도 안 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듣고 딱 이렇게 맞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고 거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면은 나중에 더 훨씬 잘 되는데 그건 우리 2부 시간에 좀 더 기다리세요. 네네. 알았죠? 이쯤에서 한번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고민들을 하셨다가 이제 나오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의 삶은 물론 물어보나 마나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네. 하지만 저도 그렇지만 이게 항상 좋진 않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좀 약간 힘든 것도 있고 뭐 새롭게 맞닥뜨리는 것도 있고 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것도 있을 텐데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 극복했는지. 일단 지금의 삶은 너무너무 만족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서 가끔은 가장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해봐요. 저는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월요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 평온한 시간을 오로지 저를 위해 쓸 수 있다는 것. 공감합니다. 그게 너무 좋아서 가끔 이게 꿈인가 싶어서 막 이렇게 꼬집어 봐요. 진짜로. 근데 이게 너무 그만큼 되게 만족을 하는데 근데 힘든 점도 되게 있었죠. 당연히 있었던 게 저 이렇게 직장에 있을 때는 그래도 뭐 직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당신은 뭐 몇 급에 뭐 과장이고 부장이고 이게 있는데 딱 나왔을 때는 그냥 거의 제로에서 시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직함이 이제 사라진 거죠. 근데 그때는 이제 직장에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제 자존심 좀 제가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알아봐주고 뭔가 좀 수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오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저를 알아봐주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처음에 약간 적응 기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나를 어필해야겠다. 좀 그게 강해져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뭐 그런 유명한 뭐 인터뷰 채널 같은 곳에 이런 인터뷰 요청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당연히 계속 거절을 당했어요. 저는 뭐 되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예전에 저였으면 이제 그렇게 거절을 당하면 되게 뭐 좌절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반복되니까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나중에 오기가 생겨서 더 적극적으로 내가 요청해야겠다. 좀 그렇게 한 게 좀 저에게 있어 좀 큰 변화였고, 두 번째는 되게 외로웠어요. 직장에 있을 때는 동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막 수다도 떨고 뭐 산책도 하고 같이 뭔가를 공유를 하는데 저는 집에서 이제 혼자 일을 하니까 계속 혼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에 되게 이렇게 제가 일을 계속 할 때는 또 괜찮은데 또 틈이 생기면 그 외로움이 이렇게 딱 올라오고 되게 슬퍼지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걸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던 게 좀 소소한 행복에 좀 집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을 보내놓고 일부러 햇볕을 쬐면서 계속 걸었어요. 산책을 하고. 그리고 저희 동네에 뭐 그런 카페가 있는데 라떼가 되게 맛있어요. 그냥 그런 거 한 잔 사 먹으면 기분 전환이 돼요. 그럼 나 진짜 행복하구나. 이렇게 되고 또 규칙적으로 운동을 좀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필라테스를 딱 끊어서 되게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니까 뭔가 또 이렇게 회복이 되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서관에 가요. 제가 이게 좀 해이해질 것 같으면 도서관에 가면 거기서 정말 열심히 아침부터 자리를 맡고 공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 보면 와, 이분들이 지금부터 공부하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런 것도 느끼니까 또 회복이 돼요. 그리고 정말 제가 만나고 싶은 분들을 이제 이렇게 만나러 가는 거죠. 그분들 만나면 이분들도 그런 걸 느꼈구나. 또 같이 그런 공감할 수 있어서 좋고, 요즘에는 이제 팬분들이 점점 생기니까 그분들과 소통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제가 좋다고 해주니까 나 같은 사람 왜 좋아할까? 처음에 그랬는데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나를 좋아해준 사람이 있구나. 또 거기서 용기를 얻고 그냥 계속 그렇게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스쳐 지나가도 부자를 만들어 주는데 당연히 좋아하죠. 네, 네, 팬분들하고의 소통을 어떻게 하세요? 저는 뭐 카페나 저 이게 유튜브나 오프라인으로? 아니요, 그 오프라인도 제 하고. 네이버 카페도 오프라인에서 만나긴 오프라인도 해요. 하고. 최근에는 네네네. 점심 이벤트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네.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같이 얘기도 하고 또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저도 요즘에 좀 그걸 좀 해볼까. 너무 좋았어요. 근데 나는 하면 막 오자마자 막 이렇게 물건 펼쳐들고 이거 어떻게 세금 얼마나 막 그럴까봐. 아니었어요. 저도 농담이에요.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네네네. 그냥 같이 있는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요. 지금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좀 약간 아쉬운 것도 있고 좀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를 옆에서 저도 이제 좀 몇 번 이렇게 지켜본 적도 있고 이제 몇 번 통화한 적도 있고 그 기억을 제가 돌이켜 보면은 항상 포기하지 않고 그걸 계속 꾸준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되게 오늘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세비티님하고 제가 오늘 오픈해서 처음 만났습니다. 이게 그 전에 같은 공간에는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네, 강의할 때 뭐 그 강의도 듣기도 하고 뭐 그러셨는데 저는 이제 몰랐었고 얼핏 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오늘 막 일정을 잡고 뭐 하는 건 처음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도 좀 이게 좀 사람들 더 많이 만나고 좀 그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저는 그거인 것 같아요. 아까 소소한 행복. 저는 그게 진짜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런 부분을 이게 꼭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좀 보면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잖아요. 네네. 투자도 하시고 유튜브도 지금 거의 10만 되지 않았나요? 아니요. 이제 7만 정도? 뭐 네. 구독자는 뭐 그냥 뭐 큰 의미 없는데 대신 그건 있어요. 약간 네. 그 버튼을 받고는 싶었어요, 저도. 그쵸. 그건 꼭 받으세요. 꼭 받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책도 쓰시고, 네. 강의도 하시고. 네네. 혹시 이 외에 새롭게 또 하시는 거 있습니까? 아직은 없어요. 네, 이제 그런데 뭐 더 생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계속 열심히 하시니까. 네, 이 중에서, 이거 할 때 내가 정말 행복하다.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듣고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어떤 걸 할 때 가장 행복할까? 네. 근데 저는 이걸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자체가 그냥 행복한 것 같아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 아니, 제가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하고 유튜버, 뭐 작가, 강사를 하는데 이게 크게 보면 하나인 거예요. 부동산. 그 부동산인데 여기서 가지가 뻗쳐나가서 요런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게 그냥 그 자체가 좋아요. 저는 부동산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이렇게 뭐 또 제가 말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유튜버도 재밌고 글 쓰는 것도 좋아하니까 작가로 활동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투자도 워낙 좋아하니까 재밌어요. 그래서 그냥 이 자체가 그냥 다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질문을 제가 좀 잘 못 드린 것 같은데 어떤 건지 이해를 했어요. 단순히 여기서 뭐가 더 좋다 순위를 매기는 게 아니고 그쵸. 각각의 재미가 좀 다 다르죠. 그쵸. 저는 매력이 있어요. 그쵸. 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글 쓸 때에는 제가 이제 약간 이거 여담인데 제가 왜 윈도우 PC 쓰다가 맥으로 간 줄 아세요? 제가 2017년에 옮겼는데 물론 이제 램구님이 그때 이제 추천해 주셔서 간 것도 있지만 제가 좀 손이 빨라요. 맞아요. 손 진짜 빠르죠. 제가 윈도우 PC를 하다가 특히 PPT 같은 걸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기계가 얘를 제 손 못 따라올 때가 있어요. 가끔. 근데 맥은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글을 쓸 때 제가 피아노를 잘 치는 건 아닌데 뭔가 이렇게 쭉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약간 뭔가 되게 희열감을 느껴요. 그쵸, 그리고 뭐 이렇게 부동산 같은 경우도 저는 세비티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부동산 같은 거 할 때 특히 그 물건 보면 약간 걔가 좀 살아있는 생물 같아요. 뭔가 대화를 거는 것. 그럼 약간 다 다르잖아요. 어떤 건 신축도 있고 구축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런 거 물건 볼 때도 좋죠. 되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다 다르고. 그래서 이제 각각 다른 재미를 느끼시는 것 같다. 맞아요. 네. 여러분들도 세상에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느낄 수 있는 재미가 많기 때문에 그걸 좀 이렇게 잘 느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좀 가볼게요. 요게 이제 일부 마지막 질문인데 이거 받고 우리 채팅창에 있는 질문도 좀 한번 봐볼게요. 한두 개 정도. 자, 재테크 이제 강사로서도 많이 활동을 하시는데 재테크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돈을 불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주식도 있고 코인도 있고 부동산도 있다는 거죠. 네, 네. 왜 근데 부동산을 하셨어요? 그 많고 많은 네, 재테크 중에서. 그렇죠. 네. 제가 원래 재테크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네네. 처음부터 그냥 월급 받아서 적금 네네네. 넣으면 되는 줄 알고 적금을 이렇게 꼬박꼬박 넣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처음에 이제 재테크 종목 중에 관심 가졌던 게 주식이었어요. 주식. 네. 그때 친언니가 있는데 네. 요런 주식을 사면 괜찮을 것 같다 네네네. 추천해줬어요. 네. 그래서 샀거든요. 네. 처음에는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데 갑자기 이거 막 떨어지는 거예요. 네. 떨어지니까 세상이 망한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하기 싫고 너무 이게 제가 힘든 거예요. 제가 그때 느낀 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주식은 안 된다. 제가 그 성향이 안 맞는 거예요. 계속 막 불안하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계속 봐야 되고 네. 시간도 많이 뺏기고 그러다가 이제 제 친구가 진짜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네네. 이 친구가 저보다 훨씬 빨리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자산을 막 늘려가는 거 봤어요. 네. 근데 저는 그전에는 이 부동산 투자는 일반인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정말 전문가들만 하는 영역이다. 난 할 수 없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는데 친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그럼 나도 정말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거의 2017년, 18년 그 시기였어요. 아까 네, 말씀하셨던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앞마당 전략으로. 그죠, 그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제가 부동산을 전혀 모르잖아요. 네. 이거 어떤 건지 너무 알고 싶어서 그때 네. 또 도서관을 다녔어요. 제가 뭐 돈이 없으니까 책을 사보진 못했고 그때 동네에 새로 생긴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가가지고 네. 경제 경영 코너에 있는 그냥 그 책들을 계속 봤어요. 아, 이게 네. 부동산이 이런 거구나. 부동산은 공부를 하면 할 수 있는 거구나. 이제 그런 책들을 보면서 이제 해볼 수 있겠다. 좀 그런 네. 결심을 하게 된 거죠. 네. 네네네. 아, 도서관을 좋아하시는구나. 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그 누구나 그런 트리거가 되는 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엄청 거창하고 그런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옆에 친구가 하니까 그럼 나도 해볼 수 있겠다. 네. 그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그 허들이 그쵸? 되게 낮아졌어요. 맞아요. 네. 그래요. 그럼 이제 부동산을 택하고 거기서 성과를 많이 내셨잖아요. 그 성과에 대해서는 잠깐 있다가 나가지 마시고 잠깐 있다 하고요. 네. 커피 좀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커피 좀 드시고 네네. 제가 채팅창에서 이제 질문을 조금 받겠다 했더니 아주 재빠르게 삼형제 아빠덜님이 바로 그냥 해서 바로 대단합니다. 자, 세비티님에게 부동산이란 뭔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네. 저에게 있어 부동산이란 제 인생이다. 인생이다. 그래서 제 인생과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네. 부동산을 평생 할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평생 할 거라서 그냥 그게 뭐 공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생활에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네. 뭐 임장도 제가 가족 임장을 다니잖아요. 그럼 네. 주말에 그냥 저희 가족들 데리고 그냥 가거든요. 네. 저는 그냥 그게 재밌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저의 인생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좀 뭔가 좀 살짝 성의가 없는, 넣어서 많이 들어보는 답변인데, 이거. 진심입니다. 네. 진심, 네. 진심. 네, 진심이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100억 부자님이 질문 주셨는데,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워킹맘이에요. 이번에 육아휴직을 2년 동안 해서 쉬게 됐습니다. 뭘 해보면 좋을까요? 공부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공감이 훨씬 더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다 해보셨고 해주셨으니까. 일단 2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제가 본격적으로 그 부동산 결심했던 시기가 저희 첫째 아이 1학년 때 제가 휴직을 했어요. 네네네. 그 시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다 좀 결심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분야를 뭐 부동산이 아니라도 네네. 어떤 분야를 관심 있는 게 있다고 하면 도서관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그게 어떤 건지를 한번 봐야 돼요.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책을 계속 보는 거예요. 간접 경험을 먼저 해보자. 저는 그게 정말 도움됐거든요. 그래서 쭉 보다 보면 나한테 결이 맞는 책이 딱 나타나게 돼요. 저는 그런 책을 딱 하나를 정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샀어요. 직접 사서 책상에 이렇게 두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요. 100%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어렵거든요. 그럼 저는 계속 봤어요. 반복해서. 또 다른 거 하다가 그 책 보고 다른 거 하다가 그 책 보고 그렇게 했었고 또 유튜브에 보면 관련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계속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살림 살다 보면 바쁘잖아요. 그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유튜브를 들었어요. 계속. 들으면서
계속 그걸 하다 보니까 아 이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구나 그런 방향이 잡히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데 네. 결이 맞은 책을 한 권 정했다 그랬잖아요. 그 책이 뭡니까? 그 책이 저는 랭구님 책 정모부. 네, 그럴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진짜 처음엔 이해가 안 갔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모부. 네 그 앞에 책은 보셨어요? 봤죠. 당신에겐 집이 집이 필요하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딱 놔두고 계속 네. 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네. 한 5분 정도 모시고 스터디를 모집했어요. 네네네. 계속 이 책을 가지고 그냥 네, 우리가 네. 계속 한번 스터디를 해보자. 네. 그것도 되게 도움됐어요. 다 이게 뽀개서 그쵸? 내 것으로 만들어 보자. 그쵸? 같이 이제 읽고 네. 와서 같이 토론하고 그렇게 하면서 더 그 책에 대해서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좋은 방법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백업 부장님처럼 혹은 다른 분들도 예를 들어 뭐 직장 동료랑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뜻이 맞는 분들하고 좀 몇 명 모여서 할 수도 그쵸. 있고 대신 직장 동료라고 할 때는 그 새어나가지 않게 딴짓한다고 오해해 사람들이. 맞아.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부동산 1학년님 새벽 4시에 일어난다는 게 힘들 텐데 가끔씩 일어나기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일어나시나요? 네. 사실은 계속 4시에 일어나는 게 네. 쉽진 않아요. 특히 날이 추워지면 더 일어나기 싫거든요. 이불 안에 또 들어가고 있고 싶은데 공감됩니다. 그럴 때는 일단은 저는 입술을 꽉 깨물어요. 꽉 깨물고 그냥 그 순간만 지나면 돼요. 그래서 그냥 바로 화장실 가서 양치를 하거든요. 양치를 하면 잠이 확 깨요. 그리고 근데 계속 그건 좋은 방법이긴 해. 네, 근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왜 이 시간에 일어나야 되지? 네네. 그러면 제가 할 일이 항상 있어요. 네. 근데 그 할 일을 제가 만약 새벽에 안 일어나고 하게 되면 되게 바빠요. 네. 제가 마음이 급해지는데 네. 새벽에 일어나면 여유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새벽에 싫어도 계속 저는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쯤에서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세비트님 MBTI 알려주십시오. 제가 ENFJ인가 그거던데. 제가 그럴 것 같았어요. 그쪽일 것 같았어요. 네네네. 저는 ESTJ. 네네네. 자, 어쨌든 그렇고요. 자, 그러면은 새벽에 일어나서 네네. 입술 꽉 깨물고 양치를 했어요. 그쵸. 다시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오! 그렇게 하고 그 습관이 대박. 그냥 그렇게 하고 책상으로 가요. 그 책상에 앉아요. 앉으면 그냥 하고 자동으로 그냥 하거든요. 멋있다. 근데 그거를 안 하면 제가 그 다음부터 하기 싫어질 걸 알아요. 제가 저를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걸 지키려고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전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해서 그냥 다시 이불로 들어간 적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2부 시간 끝나고도 또 질문하는 게 있으니까 하나만 더 제가 좀 볼게요. 사파이어님, 세비트님만의 인생책 3권 추천해주세요. 네. 인생책이 많긴 한데 일단은 저를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해주셨던 그 랭구님 책, 네네네. 정모부 그 책이랑 두 번째는 제네시스 박님께 추천해 주셨던 책인데 네.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를 말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 네네네. 저 그 책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지. 제가 힘들 때마다 그 책 되게 많이 보거든요. 멤버십 특강에서 알려드립니다. 네, 제가. 그리고 최근에 보도 셰퍼의 이기는 네. 습관? 네네네. 그 책도 네네네. 배울 점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네. 한 3권 정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다 좋은 책들이고 네. 두고두고 봐야 될 그런 책들입니다. 네. 거기에 하나를 더 보탠다면 그 애덤 스미스의 그 노란색 표지의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국부론 말고요. 또 한 권 있어요. 저 샀어요. 네, 추천해 그 주셨던 그 책은- 책. 네, 맞아요. 저는 정말 인생 책이었어요. 맞아. 네. 맞아. 좋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1부 하고요. 자, 2부 시간에는 본격적인 세비치님만의 재테크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 하시면 이렇게 새로운 내용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편하시겠죠.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만 라이브 있으신 분들은 기다리시고요. 영상 보시는 분들은 별도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